고소한 향과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 하지만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들기름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들과 들기름의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음식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들기름이 지닌 탁월한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들기름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들기름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류머티즘과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데요.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고 몸속 염증을 억제해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피부 건강에도 들기름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꾸준히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체중 관리에도 매우 유익한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데요. 대사율을 높여 체중 조절을 돕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들기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들기름은 뼈 건강에도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은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들기름은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들기름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들기름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 응고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할 경우 시금치의 비타민 K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반면 들기름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혈액 응고 기능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혈전 형성이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 확장과 혈압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들기름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나 무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할 경우 두 식품의 혈압 강화 효과가 겹쳐져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저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와 들기름을 동시에 섭취하면 어지럼증, 피로, 기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포화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인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항염 효과를 제공하지만 돼지고기에 다량 포함된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한데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오메가6의 과다 섭취로 인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식품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느타리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요. 여기에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더해지면 항염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느타리버섯은 또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 조절에 적합하며 들기름의 지방대사 촉진 특성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매우 유익한데요.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중 관리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들기름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데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들기름은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염증을 완화하여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등어와 들기름은 함께 섭취할 경우 지방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체중 관리와 에너지 대사에 유익한데요. 들기름의 비타민 E와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을 보호하며 주름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병아리콩의 고단백 성분과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아리콩은 저지방과 저칼로리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체중 관리에도 훌륭한 선택인데요. 들기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연소를 도와주므로 병아리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각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들기름은 빛, 열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관 방법이 중요한데요. 먼저 들기름은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를 피해야 하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냉장 보관 시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차가운 환경이 들기름의 산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패되기 쉬우므로 소량씩 구매해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량 구매는 들기름의 신선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관할 때는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플라스틱 용기는 산소가 쉽게 침투해 산패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리 용기가 더 적합합니다. 맛있는 들기름을 고를 때는 고소한 향이 진하고 신선한 향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패된 들기름은 쓴맛이나 금속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이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들기름을 담은 용기가 불투명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명한 용기는 빛에 의해 산패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들깨의 재배 방식도 중요한데 유기농이나 자연 재배된 들깨로 만든 들기름이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뢰할 수 있으며 영양소가 더 풍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이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익한데요. 저온 압착 방식은 영양 성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강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들기름 추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들기름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들기름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더욱 흥미롭고 들기름을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먼저 들깨는 고대 중국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로 전해져 다양한 요리의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 잡았는데요. 삼국시대에 이미 들깨 재배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들기름을 식용유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들기름은 주로 압착법을 통해 짜내었는데 이 방법은 들깨에서 오일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로 활용되었는데요. 들기름은 고소한 향과 깊은 맛 덕분에 우리나라 음식에서 중요한 재료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뛰어난 효능 덕분에 약재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더불어 조선시대 농서인 산림경제에는 들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효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전, 구이 등에서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식용유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는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일찍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들기름을 자주 섭취하면 오래 산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들기름은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도 부유함과 풍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들깨가 상대적으로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들기름은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들기름을 넣은 나물 요리나 떡은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들기름은 건강식으로 재조명받고 있으며 그 오랜 역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